갑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얘는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자세 조절을 합니다. 두 번째, 몸통 뼈대를 안정화하고요. 세 번째, 척수와 속장기들을 보호하고, 네 번째, 많은 생리적 기능을 위한 가슴속 압력과 뱃속 압력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나는 신체의 움직임에 필요한 토크들을 생산해줘요. 그 다음에 나는 눈, 귀, 코, 평형기관의 최적의 배치를 위해 머리와 몸에 대한 섬세한 가동성을 제공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척추. 척추? 척추 누구일까요? 뼈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뼈예요? 누구일까요? 저는 갈비뼈. 누구일까요? 갈비뼈라고 생각했는데 근육입니다. 근육이에요. 네, 근육입니다. 특정 근육이 아니라 그러면 근육입니다. 횡격막. 아니요, 나는 누구일까의 나가 근육이라고요. 아, 나는 누구일까 이 나가 얘들을 해주는 나가 근육입니다. 이해되실까요? 하나의 근육이라는 거죠? 그냥 근육. 이 나는 근육, 이거는 근육입니다. 아, 정답이 근육입니까? 정답이 근육입니다. 네. 정답이 근육입니다. 너무 광범위했죠? 허무해요. 아닌가? 잠깐만. 나가 근육이 그냥 근육. 네, 정답이 근육. 쌤몸 전체 근육. 에이씨. 자, 근육입니다. 나 그게 코어인데, 아씨, 근데 이거 눈기, 코, 동영이가 이거는 코어. 자, 근데 오늘 근육을 할 건 아니고 신경을 좀 할 거예요. 앞에 나와 있어서 그냥 적어봤어. 꼭 써봐. 자, 몸통 뼈대가 9장이었는데 10장도 몸통 뼈대에 대한 거거든요. 자, 일단은 몸통과 머리, 목 영역 내의 근육과 관절에 대한 신경 지배가 제일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한번 볼게요. 먼저 척수 이 신경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척수 신경 뿌리라는 게 있어요. 일단 먼저 척수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겼죠. 그쵸? 척수는 이렇게 생겼고 전화 분명히 중앙에 척추 중앙에 척수 네 나비 골반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쵸 나비 이 나비 모양이 있고 자 척수에는 이제 구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파란색 글자로 척수 신경 뿌리라 적어서 위에 왼쪽 그림에 척수 신경 뿌리를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줬어요. 이건 센스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척수 신경 뿌리는 앞 신경 뿌리랑 뒤 신경 뿌리 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앞 신경 뿌리 더하기 뒤 신경 뿌리는 척수 신경 뿌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또 앞 신경 뿌리가 뭐냐 또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왼쪽 위에 그림에 위에 빨간 네모리 보면은 앞 신경 뿌리가 있어요. 그냥 척수의 앞에 있어서 앞쪽으로 가서 앞신경 뿌리고 뒤쪽으로 빠지면 뒤신경 뿌리거든요. 그러면 이 앞신경 뿌리의 역할이 있는데 자율신경계통과 관련된 효과기관에 대한 운동성 명령을 제공하는 날, 축삭을 포함하는 게 이 앞신경 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신경 뿌리는 뒷뿌리 신경절에 위치한 신경세포의 세포체와 함께 가지돌기를 포함하는 게 뒤신경 뿌리입니다. 자, 궁금한 거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말이 뭐예요? 날신경. 그래서 제가 오른쪽 위에 사진을 들고 왔어요. 자, 피부가 이렇게, 피부가 있죠, 이렇게. 피부가 있고, 이 에퍼런트 nerve, 이게 뒤신경 뿌리에 있는 들신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아무튼 밑에 이 nerve가 있죠. 얘가 이제 날신경인데 피부에 뭔가 닿아요. 그러면은 들신경 이 위에 있는 들신경을 통해서 이제 뭐 척수를 해가지고 뇌로 센서링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뇌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줘서 근육으로 보내주는 이 실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뇌 측면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신경, 뒷신경, 나가는 신경, 날신경. 들어오는 거는 감각신경이 보통 들어오지. 나가는 거는 운동신경이 나가지. 들신경이 감각신경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 그냥 뇌랑 척수 CNS로 들어가는 신경.
자, 그러면은 이 날 신경은 앞신경 뿌리에 포함이 되고 들신경은 뒤신경 뿌리에 포함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신경 뿌리가 척수신경 뿌리라고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감각신경 세포는 근육, 관절, 피부, 자율신경계통과 관련된 다른 장기들로부터 정보를 척수로 전달을 해요. 다 이해가 되죠? 말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척수 사이 구멍 안이나 근처에서 앞 신경뿌리와 뒤 신경뿌리는 척수 신경뿌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합쳐져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세포와 감각신경세포의 융합, 그리고 뒷뿌리 신경절의 존재 때문에 두꺼워요. 그냥 이 파란 색깔 박스에 있는 척수 신경뿌리가 두껍다 이 말이에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척추는 31쌍의 척수신경뿌리를 포함하고요. 목신경뿌리 8쌍, 가슴신경뿌리 12쌍, 허리신경뿌리 5쌍, 엉치신경뿌리 5쌍, 꼬리신경뿌리 1쌍 인데 이게 다 척추 개수랑 똑같죠? 근데 목신경뿌리는 왜 목신경뿌리가 8쌍이냐 하면은 이 뒤통수랑 C1이랑 그 사이에도 신경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추가해서 8쌍이에요. 그 다음에 척수 사이 구멍을 나온 척수신경뿌리는 바로 앞가지와 뒤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위치에 따라 일반적으로 앞가지는 앞 가쪽 몸통과 목 및 팔다리의 근육, 관절, 피부를 지배하는 신경들을 형성하고, 뒤가지는 뒤쪽 몸통과 목의 근육, 관절, 피부를 지배하는 신경들을 형성을 해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 빨간 색깔 보여요? 혈관? 그 밑에 아까 굴빵했던 이거 있죠? 이 굴빵했던 이게 이제 척수신경 뿌리였잖아요. 이 뿌리를 나와서 이제 앞가지와 또 뒤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이 앞가지는 이제 옆이나 앞으로 가거든요. 그럼 신경이니까 이제 앞이나 가쪽 몸통이랑 목 밑 팔다리 근육 관절 피부를 지배를 해요. 근데 뒤가지는 뒤쪽으로 갈 거니까 이제 뒤쪽 애들이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신경. 오케이. 그 다음에 신경얼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경얼기는 노신경, 가로막신경, 엉치신경과 같은 말초신경을 형성하는 앞가지들의 혼합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작은 꼬리 신경얼기를 제외한 4종류의 주요 신경얼기는 앞가지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요 신경얼기라고 하는 4가지는 목신경얼기랑 팔신경얼기랑 허리신경얼기랑 엉치신경얼기입니다. 이 4가지 중에 팔신경얼기랑 허리신경얼기랑 엉치신경얼기 이 3가지는 대부분 팔다리 뼈대와 관련된 좀 구조들의 신경 지배를 하고요. 목신경얼기는 대부분 몸통 뼈대와 연관된 구조들의 신경 지배를 해요. 오케이. 말 그대로니까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개별로 명명된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앞가지 신경들, 뭐, 신경얼기,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그냥, 뭐, 갈비 사이 신경이라고 그냥 이름이 다 있다는 거야. 이름이 이제 있는 신경도 있다는 거야. 이 앞가지나 뒤가지 중에. 몸통과 머리, 목 영역 내에 많은 뒤가지들은 신경얼기 형성에 기여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명명된 신경들로 있는데, 뭐, 이러한 신경들은 근육이나 결합 조직의 한 부분 또는 한 분절만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앞가지에서 나온 분절적 개별 신경들 중 가장 인지되고 있는 2가지는 갈비사의 신경과 대도리 수막 신경이라는 건데, 이걸 그냥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일단 넣었거든요. 갈비사의 신경은 이렇게 앞가지로 나와가지고, 결론은 이 2개 다 앞가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가지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신경인데, 이 신경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어요. 이 갈비사이들, 갈비 늑강근들의 좀 신경을 지배한다? 그럼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되돌이 수막 신경이라고 있는데, 그냥 삐져나와서 다시 척수 쪽으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되돌이 수막 신경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척수를 감싸고 있는 수막과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과 관계된 결합 조직들의 감각신경과 교감신경 공급을 제공한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 이 뭐였죠?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 척추와 척추, 이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 척추뼈 사이에 있는. 근데 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거기. 디스크? 오. 또. 돌기? 돌기? 돌기는 바디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으니까. 첫 번째가 뭐 디스크, 그 다음에 바디, 척추뼈, 몸통, 바디. 세 번째가 척추 끝판이었거든요. 저게 관절이라고? 척추뼈 몸통 사이 관절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 그러면 황색인데 앞세로이 되네. 그 표시가 안 돼 있지. 그래? 내 생각에는 그게 전에 황색이 몸통 사이 관절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이거를 척추뼈 사이, 몸통 사이 관절이라 부른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이 유만할 신경이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요새 또 보고 있는 게 M8 그 이론이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끝냅시다. 자, 뒤가지 신경지배. 뒤가지는 모든 신경뿌리로부터 가지가 나오면 구조들을 대부분 분절적 방식으로 신경지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뒤가지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뒤쪽으로 주행한 후에 몸통의 뒤쪽에 위치한 근육과 결합 조직을 신경지배를 해요. 그럼 뒤쪽 애들을 신경지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척수신경뿌리 C1에서 S5의 뒤가지에 의해서 지배되는 구조는 근육으로 봤을 때는 뒤쪽 몸통의 깊은 층 근육, 뒤쪽 머리목 영역의 근육, 그 다음에 피부로 봤을 때는 뒤쪽 몸통 대부분에 걸친 피부 분절, 분포, 그 다음에 관절에서는 척추뼈 뒤쪽면에 부착하는 인대, 그 다음에 돌기관절의 관절주머니, 엉치엉덩 관절의 SI 조인트의 뒤쪽인데, 그냥 진짜 뒷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얘들이 이제 뒤가지에 의해서 신경지배가 된다.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M8인데 이게 긴 게 아니라 30분짜리거든요, 영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말을 제가 모르는 단어도 생소한 단어가 많아가지고 정리도 할 겸 그냥 이거를 같이 넣었는데, 일단은 논문 기반이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한 번이라도 미세 손상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나 수술, 관절염이 있었을 때는 그 부근 근육의 약화가 보였대요. 근데 신경은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지만 신경이 근육 섬유들을 끼워서 이제 근육이 단백질을 미끌리게 해서 근수축을 일으키게 하는 명령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 한 번이라도 다쳤을 때, 미세 손상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아니면 수술이나 관절염 있었을 때는 이제 신경은 근육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끊긴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명령을 못 준대요. 이해가 될까요? 그거부터 가야 된다. 이거는 근신경 적합부. 부터 생각해가지고, 신경의 끝에 보면 이제 축삭 종말이 근육에 닿잖아. 그러면 근육에 사인을 보내. 그러면 어디 T 가로세간에서 신경 전달을 그 근육 조직에다 다 해.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운동 단위에서 명령이 내리겠지. 그러면은 T 가로세간에서 나오면은 근영지 세망. 이건 생리학이라서 내가 설명한 거다. 근영지 세망에 사인을 보내고, 근영지 세망에서 뭐가 나와? 칼슘이 나와가지고 액틴과 마이오신이 막고 있는 트로포마이오신을 드러내면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미끄러지게 만들겠지. 이 과정 중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어가지고 근신경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개가 신경과 이제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지. T 가로세간인지 아니면 T 가로세간에서 근육의 세망인지 아니면 칼슘에서 액틴 뭐 이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요 연결되는 요 부분이겠지. T 가로세간까지 들어가는 요 부분, 요 구간이 잘못되어 가지고 근육이 단백질을 미끌리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못 미끌리게 만든다고. 그리고 이거를 관절성 운동 억제 AMI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근육이 힘을 못 쓴다는 거는 근처에 있는 근육들이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 뇌는 이 관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근육들을 끌어쓴대요. 근데 그게 몇 달이가 몇십 년이가 그냥 계속. 네. 그 다음에 이 원인이라고 보이는 게 첫 번째가 부종이고, 두 번째가 염증 반응이고, 세 번째가 통증이고, 네 번째가 유연한 관절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한 개씩. 첫 번째는 부종인데, 무릎에 이제 물이 있으면은 이 대퇴사두근의 근전도, 활성화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근섬유 동원율이 떨어진다는 거를 확인을 했대요. 직근섬유가 만약에 100개가 이렇게 싸잡아져 있으면은 여기서 근섬유 동원율이라는 게 수축할 때 100이 팍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 10만 수축한다든지 20만 수축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근섬유 동원율이 떨어진다는 게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관절 내에 물이 10mm가 있으면은 유의하게 보이는 억제가 나타나고, 20에서 60mm가 있으면은 근력이 40%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보인대요. 그러면은 부종은 그 주변 근육들을 억제를 시킨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부종이라는 게 그냥 가끔씩 보면은 발목이 또 엄청 부어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부종이라고 볼 수 있고, 손목이 부어있는 분도 부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룹 2랑 그룹 3, 4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룹 2는 신경의 사이즈가 좀 크고 직경이 넓고 전도율이 높대요. 근데 이 그룹 2는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피드백을 주는 이 신경 섬유들인데, 저는 이걸 고유수용성 감각 신경들이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룹 3, 4는 신경의 사이즈가 작고 직경이 좁고 전도율이 낮은 애들인데, 이거는 통각수용체, 자율신경 전말, 이거를 노시셉션이라고 한대요.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염증이 있을 때는 혈액에 염증을 일으키는 중재 화학 물질, 거기서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네이버 쳤을 때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물질이 혈액 속에 이 많이 나와가지고 염증이 있으면 관절에 있는 그룹 3, 4 자율신경 종말, 통각수용기들을 과활성화시킨대요. 그 다음에 관절의 느슨함, 관절이 유연하면은 관절에서 감각 수용체 패턴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관절이 유연해서 평소보다 더 가게 되면은 기계 수용체와 통각 수용체를 같이 압박하거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평소에 막 이만큼 쓰잖아요. 근데 너무 유연해서 여기보다 더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그 수용기를 다 잘 쓰다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이 범위를 가게 되면은 이 방금 말한 기계 수용체와 통각 수용체 이런 애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얼탄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게 동시에 압박을 받으면서 왜냐면 얘 두 개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동시에 자극이 빵 가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같이 팡 가버리니까 원래 있었던 범위가 아니니까 걔들이 얼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억제를 해야 돼, 수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뭔가 좀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관절의 느슨함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봉사 어서 눈 뜰 수 있으니까. 이상해. 가보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통증이었는데, 이 부종이나 염증에서 아마 통증이 생겼을 때 이런 거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영상에서는 따로 그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뭐 전방십자인데 뭔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부종이랑 통증이 뭐 생기겠죠. 한번 뭐 삐끗하거나 그러면은 들신경 작용 활성화가 안 된대요. 방금 들신경 작용이라고 하면은 쳤을 때 이거를 뇌로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 뇌로 전달해주는 그게 안 된대요. 잘 활성화가 안 된대요. 근데 이 부종 통증 주연아 이거 봐.
근데 이게 외상에서 다친 것만이 아니라 수술도 포함인데 가슴 확대술이라거나 지방 흡입 수술을 하거나 출산 이것도 모든 게 다 포함해요. 그 다음에 과거 병력, 부상, 산후 이 모든 거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수술, 부상, 산후 이런 걸 경험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거는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그 뭐 잼 부위나 그런 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부종 통증이 생기면은 반사적으로 근섬유가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체성 감각, 그 고유수용소 감각이 손상이 되고, 그러면서 근 감소와 근력 감소가 일어나는데, 양쪽의 관절 가동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양쪽 같이 똑같은 부위를 똑같이 다친 거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한쪽만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근 감소와 근력 감소가 일어나면서 근육의 사이즈 자체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미세하게 올라갈 때 이 각도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토크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뭐 그 크기에 대해서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달라진대요. 그 다음에 그 다친 특정 그 근처 근육들을 안 쓰려고 하고 안 좋은 학습 패턴이 생기면 뭐 그 우울까지 올 수 있다 라고 하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돈대요.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은 억제시킨 거를 MAT로 풀어주고 모든 금선율 활성화시키고 체성 감각을 활성화시키고 회복을 시켜라. 어떻게? 뭐 MAT 하고 그 다음은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라.